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국 역사의 초점이 고구려에 맞춰져 있다고 칩시다. 교과서에서 고구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치자고. 과거 고구려적 대제국의 그 영토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 만주벌판을 다 토벌해야 된다 막.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게 된다니까 막.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만듭니다.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이 이 예니체리들을 어디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만든 거냐면요. 발칸반도 먹었네 우리가? 근데 얘네 언젠가 쿠데타 일으킬 것 같아. 일단은 건강한 애들부터 세배오자. 데려와서 어릴 때부터 오스만 제국 방식으로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고 오스만 제국에 충성하게 만들고 총도 활도 잘 쏘게끔 훈련시킨 애들이 바로 예니체리예요. 애초에 애기 때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서 데려와가지고 민족성 자체를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게끔 예니체리로 만들고 그거로 좀 관리가 됐던 게 있다. 오스만 제국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는 건 빠르게 넓혀가면서 동시에 돈도 더 벌면서 특정 지역들의 반란도 오히려 잠재우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의 민족성과 문화와 종교를 보장해 줬었다는 거죠. 이게 초반엔 좋았죠. 전성기 때도 좋았고. 그러나 나중 가선 개똥으로 다가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00년대 말 유럽과 유럽 주변까지도 민족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가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일단은 왕이 끌어내려졌잖아. 프랑스 주변에 있던 다른 왕들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똑같은 거야. 국민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 끌어내리는 이런 게 우리한테도 수출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프랑스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견제 넣고 겐세이 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란 국가가 그 이전부터 우리는 다 같은 프랑스인이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는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끼리도 지역 감정이 많았단 말이야.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다른 나라가 프랑스를 다구리를 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지역 감정이고 지리고 없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프랑스인들이다. 우리는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버린 프랑스인들이다. 지금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 프랑스인들을 괴롭힌다. 우리 프랑스 민족 프랑스인들은 뭉쳐야 된다. 이런 풋봉이 생기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게 이제 국민국가, 민족국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독일도 원래 독일 제국이 되잖아요. 독일 제국 되기 전에 어땠어? 무슨 공국이 무슨 막 40개 가까이 되고 막 그랬었어. 프랑스를 시작으로 퍼진 국민국가, 민족주의 이게 독일에 영향을 주고 독일의 통일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독일 제국이 탄생한 거란 말이야. 프랑스는 아이러니하게 본인의 최대 경쟁국가의 탄생에 도움을 준 거죠. 프랑스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생긴 민족주의가 18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전 유럽으로 퍼진 거다 이 말이야. 그 전 유럽으로 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근데? 나폴레옹. 이 양반 이집트도 저 가가지고 저 관광 갔다 온 사람이야. 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한번 청소기 마냥 촤 밀어가지고 다 먹었다가 도로 다 뱉어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져. 그걸 뭐야 지금?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민족주의가 퍼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나폴레옹이 싹 전 유럽을 싹 실어먹었다가 도로 뱉었다. 그 도로 뱉을 시점에는 유럽 전역의 민족주의가 퍼져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요 당시에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협의를 본 게 있었어. 자, 뭘 협의를 받느냐? 지금의 발칸반도에서 크로아티아, 헝가리가 포함된 그리고 세르비아 북쪽과 보스니아의 북쪽이 포함된 여기는 오스트리아가 먹는다. 아래쪽은 오스만 제국이 먹는다. 자, 요렇게 이제 협의를 본 게 있는데 근데 어떡하죠? 민족주의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퍼져버렸네? 오스만 제국은 게다가 밀레트 제도가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의 민족성들 다 살아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특히나 발칸반도에서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반반 먹으려고 했던 저 발칸반도에서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그냥 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가장 먼저 갈라서죠. 무려 1822년부터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동안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오스만 제국, 요때쯤부터 오스만 제국이 이제 나가리 되기 시작해. 나라꼴 개판 나기 시작하거든요. 엄청나게 부패하고 나라 경제도 박살나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야. 1800년대 초반이면. 요때 오스만 제국이 너무나 설치고 있을 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그리고 힘을 키우고 있었던 대영 제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리스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갈라져 나와요. 러시아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어떤 자기들도 강대국이 되고 싶어하고 근데 오스만 제국이라는 공공의적 견제해야 될 대상 얘네들로부터 그리스가 갈라져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막 도와주고 싶지. 이제 그리스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스만 제국이 착하게도 그동안 밀레트
제도라는 걸로 수많은 민족들의 민족성들을 다 살려놔줬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폴레옹 이후에 민족주의가 전 유럽의 발칸반도까지 퍼져 있었고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 발칸반도에는 수많은 민족주의가 퍼져 있었으니까 민족 국가들이 갈라지겠다고 난리칠 게 뻔했던 거죠. 그리스 튀어나오고 나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차례로 다 튀어나와 다. 여기서 이 갈라져 나온 국가들이 힘을 합해요. 이 상태에서 싸우는데 자, 알바니아가 없네요. 알바니아라는 국가는 없었는데 알바니아인들이 우리도 이 기회에 독립해볼까? 하면서 붙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랑 싸워요. 이 양반들이. 여기서 이겨. 그 다음 알바니아도 튀어나와. 알바니아도 이 전쟁 과정에서 이제 튀어나와요. 국가로서. 이 작은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오스만 터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필요하죠? 땅 떼줘야지. 자, 땅을 떼줍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1912년부터 13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얘네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싸웠던 기간이 1912, 13년이에요. 저 때문에 언제죠? 1차 세계대전 바로 1년 전이네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딱 1년 전에 얘네한테 오스만 제국이 이제 땅 줬다 그랬잖아. 지들끼리 그 땅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 다 같이 싸운 건 아니에요. 불가리아를 상대로 싸운 거예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오스만 제국이 얘네를 또 도와줘요. 세르비아, 루마니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방금 전까지 지들이 터져가지고 땅을 줬잖아, 이 양반들한테. 근데 세르비아, 루마니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오스만 제국이 또 도와줘요. 왜? 불가리아가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땅 좀 되찾으려고. 자, 지금 정리해보면 뭐예요? 지금 민족성이 오지게 많았다. 독립도 오지게 많이 했다. 다 같이 연합해서 오스만 제국이랑 싸웠다. 근데 그 떼어온 땅을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과 불가리아가 또 싸웠다.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르비아인 민족주의자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으로 쏘죠. 우리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르비아인 굉장히 독특합니다. 민족주의, 자기들 민족에 대한 선민사상 이런 게 엄청나게 강력해요. 지금도 강력해. 왜 그럴까? 민족주의가 너무 과해지면 민족 이기주의로 가거든요. 세르비아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르비아의 역사만 뚝 잘라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그리스 북쪽 그리고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의 살짝 요쪽 그리고 세르비아 거의 다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를 포함하고 있네요. 1346년부터 1371년까지 딱 25년 정도 세르비아인들 역사상 가장 컸던 세르비아 제국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한반도 역사상 땅도 제일 넓었고 영토도 제일 넓었고 막 이래서 엄청 좋아한단 말이지. 이것처럼 세르비아 사람들도,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도 제일 환장해서 좋아했던 그 역사, 그 대제국의 시절이 젖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르비아인들의 고구려. 한국에서 고구려 느끼는 그런 느낌. 자, 근데요, 이 제국이 고작 25년까지밖에 못 갔다. 엄청 짧지? 세르비아가 오스만 제국한테 먹혔습니다. 이때 이제 이 발칸반도에 있던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슬람 혐오가 생겨요. 우리 위대한 세르비아의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서, 저 이슬람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와서 사라졌다 이 말이야. 오스만 제국만 아니었으면 우리 세르비아 제국이 언젠가 발칸반도 전체를 다 먹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거지. 자, 세르비아 관련해서 이거 알고 가야 돼. 비보부단,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매년 6월 15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르비아 제국, 아까 말한 거 있지, 무려 1389년에 멸망해요. 솔직히 71년에 멸망했는데 89년에 마지막으로 또 싸웠어. 세르비아 그 황태자 막 그런 사람들이, 왕자들이. 그날 죽은 순교자들을 기리는 공휴일입니다. 세르비아에 있는 공휴일이에요, 이 비보부단이. 뭔 말이야? 똑같을 순 없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나당연합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죠. 2022년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고구려의 멸망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거야. 좀 그런 느낌이야. 똑같을 순 없겠으나 그런 느낌이야 이게.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통일신라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 궁예짱하고 견원짱 튀어나오고, 그 다음 고려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원나라가 고려를 먹지 않습니까 잠깐? 그 다음 조선 튀어나오고, 명나라 튀어나왔다가 청나라 튀어나왔다가 남한산성의 인조가 남한산성 가서 머리 박고, 그 다음에 조선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00년 만에 여기가 왜 대한민국이냐, 여긴 고구려다. 누가 이러는 거야, 만주 지역에서. 그리고 나당연합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했던 날
날에 그거를 공휴일로 정한.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대략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1000년 만에 북한의 신의주 지역 거기서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다 하면서 누가 나라를 세운 거야. 고구려를 부활시켰어. 그리고 매년 6월 15일을 고구려가 멸망했던 날이 안타깝다면서 공휴일로 정했다. 그게 바로 그나마 이 비보부단이랑 조금 비슷하게 굳이 얘기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저런 정도가 가능하려면 민족성이 얼마나 빡세게 강력하게 유지가 됐고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까? 1300년대 후반에 멸망한 국가를 기릴 정도로 민족성을 강력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야 지금까지. 신기하지 않아요? 너 깜짝 놀랐어. 이 세르비아 제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에게 먹혀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저번에 말했다시피 밀레트 제도 요런 걸 했기 때문에 민족성을 살려두고 문화 같은 거 종교 같은 걸 보장해줬지 않습니까? 돈 뜯어가고. 그래서 공국 정도는 내버려둬요. 세르비아 공국. 근데 세르비아 사람들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난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세르비아 얘네는 밀레트 제도로 다 보장해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공국으로 둬도 안 되겠다. 1459년 아예 합병합니다. 아예 합병을 해버려요. 그리고 1800년대 되어서 세르비아인들의 국가가 재탄생됩니다. 그럼 지금 뭐야? 1459년부터 1800년대까지 한 35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붕 떠요. 그 기간 동안 무려 350년이나. 그런데도 자기들의 국가를 세울 정도로 민족주의와 민족성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동안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구려 민족, 백제 민족, 신라 민족성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고 고려의 민족성 그리고 조선의 민족성으로 탈바꿈하고 없앨 건 없애고 짓밟을 건 짓밟고 말살할 건 말살하고 재창조할 건 재창조해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백제 사람이다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어 지금. 근데 세르비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세르비아 그 자체에 대한 그 민족 정체성을 몇백 년 350년이 지나든 지나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 터키가 여기 있네요. 그리스 여기 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옆에 세르비아가 요렇게 있네. 지금도 세르비아가 여기 있어요.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없어요. 그죠? 이 세르비아가 세르비아 제국을 중심으로 과거 1300년대에 잠깐 25년밖에 없었던 저 세르비아 제국을 중심으로 저거를 초점으로 역사교육과 정체성을 가르치더라고. 교육을 보니까 문제가 지금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저렇게 제국을 중심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역사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국 역사의 초점이 고구려에 맞춰져 있다고 칩시다. 교과서에서 고구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치자고. 그러면 화폐고 뭐고 공휴일고 뭐고 전부 다 광개토대왕 장수왕면서 다 박아야 돼요. 막. 광화문에 광개토대왕 그 릉비 그 표본이고 뭐고 광개토대왕 딱 서 있는 거 박아놓고 막.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고구려의 영토가 개쩔었고 참 아쉽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 대륙을 쳐들어가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당장 저 중국 대륙의 저 고구려의 영토를 지들 멋대로 차지하고 있는 저 중국 대륙을 조지러 가야 된다. 이러진 않잖아.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고구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면은 쳐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야. 과거 고구려 저 대제국의 그 영토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 만주벌판을 다 토벌해야 된다 막.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게 된다니까 막.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지금 이 발칸반도에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다른 국가들이 갈라진다고 했을 때 인종학살급으로 다른 민족들을 쏴갈겼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전쟁이에요. 여기는 세르비아 제국의 영토였고 세르비아인들의 영토였는데 감히 니들이 왜 갈라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란 국가는 세르비아인들 중심으로만 움직이던 국가였어요. 근데 거기서 다 갈라지겠다고 나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노딱 받겠네. 또 세르비아인 특정 민족 안 좋게 얘기하면 노딱 무조건 주던데. 그래도 노딱 받더라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